주여해 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사님이 너무 반가워하는 사람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누군가요? 아무튼 오랫동안 언론이나 잘 네. 이렇게 이런 데 안 보이던 분이군요. 네, 들으면 그리운 이름 김현. 아, 오랜만에 듣네요. 네. 어우, 네. 벌써 1년.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침 그러니까 12월 16일인가 네, 16일 기사에 나왔을 거예요. 신문에서 봤어요. 네. 1년 징역 구형. 1년 구형. 네. 구형. 지금 선고는 언제입니까? 선고는 1월 25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에는 1월 25일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마 맞을 겁니다.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맞을 거고요. 거기 1년 훨씬 더 됐죠. 사건 발생. 한 1년 5개월 되지 않았나요? 대충. 네, 하여튼 꽤 된 것 같습니다. 많이 잊었어요. 네. 그죠? 사람들이 다 잊었어요. 근데 중간에 재판을 안 하고 있었던 거 아세요? 사람들이 왜 안 하느냐 계속 하니까 재판이 또 진행되고 이랬던 사람 또 있었죠. 의원.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 그럼요. 몇 네. 년 있었죠? 거의 한 5년? 5년 버티지 네. 않았나요? 근데 그 광주의 딸, 권은희 그 사람도 그러지 않았어요? 의원. 지금 임기 네.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죠. 실질적으로 끝났죠. 네. 그러면 내년 4월 총선이긴 하지만 세비는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적인 임기는 내년 5월인가 6월 초까지 아닌가요? 그래도 세비는 이제 거의 다 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명숙 전 의원도 세비 다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우습게소리를 하나 합시다. 네. 한명숙 의원 탈당했죠. 그게 뭐 자진 탈당인지 내보낸 건지는 아니, 근데 하여튼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그 사람은 탈당될 자격이 없어요. 아, 법적으로는 예. 형을 받아서 살고 있잖아요. 자동으로 이제 선거 못 나와요. 아니 그러면은 수감자들은 당원 자격 유지가 아니요. 안 되나요? 선거를 안 나오기 위해서 탈당을 했다는 거였어요. 조건이. 아, 그러니까 그 선거를 안 나오기 위해서 탈당했다 하는 것과 지금 상황은 법적으로 합치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얘기군요. 탈당을 할 수 있는 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선거를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탈당을 할 수 없는데. 그렇죠. 그냥 탈당시킬 필요가 없죠. 선거에 안 돼. 내 오른팔을 자른다는 그 고통을 이야기한 거였죠. 네. 문재인 대표는. 근데 지금 고통이 아니라 어차피 못 움직이는 오른팔이었잖아요. 네. 근데 무슨 그 이야기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재판 길게 끈 거 하면 무조건 한명숙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쵸? 그렇죠. 오래 네. 갔어요. 지루했죠. 네. 근데 이번에 김현 의원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 끓은 거예요. 보통 통상적인 경우 이런 식의 폭행 사건은 얼마나 걸리나요? 한 재판이. 5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빠르게 끝나요. 아무튼 1년 이상 걸리진 않는다. 아, 갑자기 또 의원의 막 네. 행동을 또 떠올리다 보니 심학봉 의원이 생각이 나네요. 아, 그분은 또 다른 별건으로 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네. 이야기하다 보면 네. 이 줄줄이 고구마 같이 나오는데 심학봉 의원 같은 경우는 성추행 혐의로 네. 사퇴했잖아요. 네.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면서요. 다른 걸로 뭐 구속됐어요. 그 뇌물인가? 네. 그건 다른 사건입니다. 네. 완전히 뜨악하지 않으셨어요? 뭐 뜨악했다기보다는 아, 이게 여러 개가 걸리는구나. 근데 그분이 성추행 사건이 없었으면 네. 체포 안 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 신분이라서. 그래. 아, 현행범이 아니면은 체포가 안 안 되는 되죠. 거니까. 불체포 특권이죠. 네. 그러니까 엄청 버텼을 거예요. 아, 그것도 또 몇 년 갈 수 있었겠네요. 가죠. 네. 엄청 버티고 몇 년 가고 선거도 나가고 했을 건데 성추행 사건이 있음으로써 네. 사퇴를 해서 구속까지 돼버렸네요. 그쵸? 아, 그러니까 의원직 체포됐던 거죠. 사퇴를 네. 하면 이제 법적인 보호막이 없는 상당 부분 거죠. 사라지는 구속이 아니라 체포가 됐던 거죠. 네. 정확하게 말했어야죠. 그러니까 아마 그 사건이 없었으면 버텼을 건데 네. 못 버티고 끝난 게 참 그분은 마음이 아플 거예요. 자, 다시 김현 의원으로 돌아와서요. 네. 이 사건이 발생했던 게 9월달이네요. 작년 9월달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년 한 3개월. 네. 네. 작년 9월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폭행보다 더 문제가 됐던 게 있었어요. 명함 빼서.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 아, 이건 뭐 증거 인멸입니까? 아니면 아니죠. 협박? 약간 협박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명함 뺐어.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 말을 했었죠. 네. 그리고 폭행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왈가왈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안 했다. 그리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갈 때 서상방에 가서 커피 마시고 들어갔죠. 아, 그랬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사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확실한 것 같아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야기가 나왔죠. 그 당시에 기억나는 사람 조현아.
대한항공에 예. 조현아 그때도 상무. 조사받으러 갈 때 네. 거의 레드카펫 깔았잖아요.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같은 회사 직원이 와서 화장실 청소 한 번만 더 해달라라고 기억도 안 하시죠? 청소하는 저는 분에게 부탁을 했다. 뭐 그쵸. 본인들 읍소를 말로는 했다. 네, 네. 근데 저는 그 사건과 조현아 사건과 김현 사건이 되게 같아 보였어요. 네. 제 눈에는.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두 사람이 거의 뭐 레드카펫 깔고 들어갔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조사를 받았고 또 조사받고 난 뒤에 본인이 안행위 의원이었어요. 그렇죠. 안행위가 경찰 업무를 네. 근데 담당하는. 안행위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죠. 안행위 의원이 안행위의 소속으로 있으면서 조사받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갑자기 소속을 바꿨죠. 네. 바꾸고 뭐 했는지 아세요? 뭐 했습니까? 중국 출장 갔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때. 저는 그때 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요? 아니 이렇게 지금 어쨌거나 용의자였잖아요. 용의선상, 아니 용의자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사람을 의원이라는 이유로 중국에 출장을 보내요?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법이 아니라 도덕이죠. 본인도 저희가 안 갔어요. 법 얘기니까 아니죠. 도덕적으로는 안 가는 게 맞지만 법은요 최소한의 도덕이에요. 네. 그거는 우리가 법으로 그걸 왜 안 만드는지 아세요? 왜요?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 당연히 지킬 당연히, 거라고 네. 생각. 의원이면 이 정도까지 조사받고 있으면 안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네. 잘못하면 김현법 생긴다니까요. 조사받고 있는 의원은 출장을 못 국회의원은? 간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본인이 조심해야 될 선은 조심하는 것이 그것이 도덕이고요. 그 네. 도덕을 지킬 때 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안 지키면 그게 법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김현 의원은 아무튼 그렇게 만행을 저질렀어요. 네. 그러더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판을 끌다가 드디어 재판을 했는데요. 저는 이 형이 너무 웃긴 거예요. 1년 구형.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거의 이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가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형량보다 선고형량이 좀 더 낮은 거 아닌가요? 대부분은 다 그렇죠. 네. 근데 보면요. 지금 보면은 구형이 일단은 1년이 나왔습니다. 네. 1년이 나오니까 되게 크게 나온 느낌이 들잖아요. 징역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벌금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집행유예가 될 경우에 네. 사실은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전 보여요. 근데 본인이 지금 선거를 나가겠다고 하잖아요. 안산에서 출마 얘기가 있죠. 그때 그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서 이렇게 술을 먹고 했던 것도 네. 바로 그 지역에 나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본인이 선거를 지금 나갈까요? 저는 정치인들은 준비를 할 거라고 봅니다.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나가려고 준비하겠죠. 근데 벌금형 받아도 선거는 못 나가잖아요. 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선거법 위반이 아니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괜찮은가? 제가 진짜 이런 거는 좀 찾아봐야 돼요.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네, 이상이면 100만 원 이상이면 못 가는 거 확실하거든요. 못 가고 의원직도 상실인데 네. 다른 경우는 뭐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굉장히 쉽게 되는 거네요. 그 선거법이 그만큼 엄격한 것은 이른바 공정한 경기 규칙, 네. 이 룰 이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근데 봐봐요. 공무원들 네. 형 받으면 나와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이제 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관련된 그럼 거. 국회의원은 왜 품위 유지를 안 하죠?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약간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전 더 괘씸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김현 의원이요. 공판과 달리 구형하는 날 검찰 측의 50개에 달하는 질문에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언제는 그럼 답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답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만 묵비권을 행사한 겁니까? 아니면은 앞에 그게 부분은 궁금해서. 기사가 진짜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와서 모르겠고요. 네. 이번에는 네. 전체 대답을 하나도 안 했어요. 국회의원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이죠. 네. 법에 수호하고 조사에 협조를 했어야 되죠. 묵비권 아무튼- 행사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하나 있었어요. 누구요? 이석기. 아로. 네. 이석기. 통진당의 이석기. 모든 걸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실실 웃기만 했죠. 네. 근데 이분도 묵비권을 행사했네요. 저는 이석기 같은 분은 이 묵비권이라는 거는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만 보장하는 권리인데. 묵비권은요. 네. 피고인의 최소한의 방어권입니다. 네.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나의 권리이자 내가 의무를 다할 때 그 권리를 다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석기 전 의원과 이정희 전 의원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서 활동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거죠. 애국가도 안 불렀죠? 그렇죠. 이른바 민중의례라는 걸 했다죠. 저는 대한민국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김현 의원은 묵비권을 본인이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피고인의 방어권이 아니라 본인은요, 불리한 입장의 피고인의 방어권이 아니라 의원이라는 좋은 위치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본인이 협조를 해야죠. 국민들 앞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지금 징역 1년이 구형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조현아 사건 때 요란스러웠죠. 그랬죠. 모든 언론이 뭐. 근데 결국 나왔죠. 조현아가. 수감 생활도 좀 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이제 재판 받는 도중에 들어가 있었지만 결국은 나오게 됐었죠. 김현 의원도 요란스러웠던 반면에 대고닥 그렇게 하고 흐지부지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김현 의원과 함께 대리기사 폭행에 가담했던 세월호 유족들도 이번에 이제 구형이 각각 뭐 1년, 1년 몇 개월. 1년 이렇게 다 구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검찰은 이분들이 공동으로 함께 집단 폭행을 했다고 인정한 겁니까? 여기 지금 기사 제가 지금 이거 결과 판결문을 안 봐서 모르니까 구형을 됐던 재판 기록을 못 봤습니다. 근데 나와 있는 기사를 봤을 때는 인정을 한 것 같은데요. 형이 2년, 1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야간에 공동으로 폭행을 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형이 작게 나온 거죠. 만약에 그렇게 법률 적용이 됐다면 형이 작게 나온 그렇게 봤다면 형이 구형을 작게 낸 것이죠. 왜냐하면 야간 새벽이었죠. 밤 12시 야간에 공동으로 집단으로 이렇게 했으면 형이 더 높아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근데 이것은 제가 지금 재판의 그런 기록을 다 안 봐서 이 부분은 말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김현 의원 사건 오랜만에 다시 한번 반가웠습니까? 검토를 해봤습니다. 신문기사 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또 흐지부지하게 판결이 나오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조이팔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거 아시죠? 조이팔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잘못된 거예요. 왜 검찰이 그 사람 죽은 걸 다 확인을 그때 안 했냐고요. 근데 그거는 중국에서 죽었다고 주장한 장례식 비디오와 뭐 유골함 같은 게 왔다는 거 아니에요? 장례식 비디오와 유골함이지 안을 본 건 안을 봐도 모르죠. 그 이제 DNA 검사를 해야죠. 안 했잖아요. 유골함.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검찰의 실수였죠. 야, 그 정도 경제사범 같으면 당연히 검사를 했어야 되는 거죠. 4조에서 8조예요. 야, 이게 건국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이네. 그러니까 박사님, 조이팔 사건이 왜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알아요? 검경 뒤에 봐주기. 정치. 배우가 누구냐부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4조에서 8조의 금액인데 박사님 4조에서 8조가 말이 쉬워서 그렇지 그게 구간이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 숫자 보셨어요? 그거는 몇 억씩 퇴직금 뜯긴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온갖 종류의 이건요 피해자가 많은 많아요. 사람의 눈물을 흘린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사건이면은 좀 더 철저하게 사망 처리를 하려고 했으면 좀 더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흐지부지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어제 잡혀 들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내에 이제 압송됐죠. 중국에서.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60며칠이 걸렸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동안에 이제 나름대로 대비를 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 이상하다. 그리고 지금 조이팔이랑 소개팅을 했다는 여자가 2명이나 나왔잖아요. 중국에서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호적상으로는 죽은 걸로 돼 있는데 조이팔이 청도에서 밥을 먹는 것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소개팅을 했다는 여자가 나왔다니까요. 그 유령인지 아닌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어제 잡혀왔던 사람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 역시 미국인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재산 어떻게 어디로 빼돌렸는지도 모르는 거고. 뭐 있다고 하지만 4조에서 8조 피해자가 엄청난 이 사건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김현 사건도 흐지부지 끝내는 게 싫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군요. 확실하게 해라. 분명하게 처리해라. 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는데 누구는 봐주고 왜요? 한상균
왜 그 안에서 본인이 빼꼼 열고 내다보고 빼꼼 열고 본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조계사 들어가 있군요. 네. 민노총위원장. 네. 한상균 이해 안 가잖아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 한명숙 들어가면서 왜 손흔 들고 들어가요? 왜 손흔 들고 사진 찍고 공평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나 보죠, 그분들은. 아니 13명의 대법관이요. 재판을 해서 네. 판결이 나왔어요. 그때 정치 자금인가 무슨 네. 그런 법이었죠. 근데 문재인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재심을 하겠다고 했어요. 네. 법조인이요. 13명의 대법관의 이야기를 뒤집으면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은 공평해야 법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김현 대접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